안녕하세요, 이고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네. 형님 조회수가 아마 제가 업로드할 때쯤이면은 10만을 넘을 거예요. 잘 나왔네. 다행히도 다행히. 네,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온 편이라서 네, 저희가 약속대로 2부를 찍으러 제가 여기 GTR 드라이빙 카페에 왔고요. 이 GTR 드라이빙 카페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시뮬레이터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시뮬레이터 방입니다. 네, 사장님 할인되나요? 그건 이제 그때 다르니까 일단 오실 수 있을 때 오면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솔직히 할인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장님께서 운전을 굉장히 잘했던 카레이서 출신이고 또 이건희 회장님의 또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라고 하면 좀 이렇고 코치. 예. 이건희 회장님의 코치로서 또 누군가를 굉장히 잘 가르치는 이제 경험도 있고 또 일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또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방에 오면은 이런 것들을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킷을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또 그냥 운전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냥 게임으로만 즐겨도 게임상에서도 어떻게 해야지 이제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잘 달릴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도 사장님께서 한가할 때면 아마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죠. 한가할 땐 언제든지 내가 아는 선에선 다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그 내용들을 좀 토대로 말씀드릴 것도 있고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FXX랑 뭐 부가티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했었는데 오디오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 영상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 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추가 촬영을 다시 하게 됐는데 이 추가 촬영을 하는 거에 앞서서 잠시만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걸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뭐 같으세요? 그거 아니고 알렉사 뭐 이런 거? 알렉사 뭐예요? 그 있잖아, 인공지능으로 뭐 이렇게 하는 집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차량용 공기청정기인데 이게 이렇게 전원 보조 배터리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차량용 시거잭 연결해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공기청정기 쓸 수 있고 2단, 3단 여기 바람 나와요. 좋네. 네, 그래서 진짜 차 안에 그 실내에서 이거 틀어놓으면은 미세먼지 수치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효과도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디자인 엄청 이쁘지 않아요? 세련되고 카도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그 공기청정만 하는 게 아니라 냄새 제거도 한대요. 괜찮네. 네, 그래서 형님 선물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세요 혹시? 그치, 필요하지. 필요하세요? 일단 공짜로 주는 건 다 필요해. 생각보다 되게 이쁘고 뭐 뒷좌석 컵홀더에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앞좌석에 놓으셔도 되고 그냥 핸드폰 충전선 연결해가지고 USB만 그냥 꼽으면 전원만 연결되면은 들어가고 필터 같은 것도 교체해야 돼? 필터도 교체하는 방식인데 괜찮네. 디자인 이쁘고 냄새 제거될 되고 공기청정 잘 되고 이거를 형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 배터리는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 제 거고. 좋다. 네. 차에다 놓고 잘 쓰겠습니다. 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기도 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가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혹시 부가티 타보셨나요? 부가티 베이론 타봤지. 2대 정도가 있었고 글쎄 근데 나는 뭐 물론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실제 부가티를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걸 나는 서킷에서 또 타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뭐 그거를 막 이렇게 어떤 뭐 스쿠데리아 타듯이 막 이런 식으로 타진 못했고 그냥 직선에서만 좀 많이 밟아보고 코너에서는 좀 안전하게 돌아가고 그냥 요 정도로 주행을 했던 거죠. 이게 부가티가 솔직히 이제 최고속에서 이제 세계 레코드를 자꾸 갱신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부가티에 대한 환상도 되게 많고 한데 솔직히 코너링을 잘하는 차는 아닐 것 같거든요. 형님 생각에 코너링이나 이런 약간 차체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는 또 어떠신지. 왜냐면 서킷에서 타보셨으니까. 그냥 편해. 그냥 그 진짜로 요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럭셔리한 요트에 가다서다 잘 돼. 근데 코너에서는 코너가 막 되게 하다게 서스펜션이 받쳐주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코너에서 코너링을 막 좀 빠르게 하거나 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니었었고 그냥 확실히 가다서다. 그리고 실내 굉장히 인테리어가 럭셔리하게 돼 있고 이게 진짜로 그게 왜 요트 같은 느낌인지는 확실히 외관 모양도 있지만 실내에 앉았을 때도 그런 계기판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 진짜 되게 럭셔리 요트를 탄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 럭셔리 카지.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그거 최고속이 400km인데 누가 400km 탈 거야? 400km 뭐 테스트할 때나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밖에서는 그렇게 탈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속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굉장히 좋아서 뭐 탔을 때 불안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뭐 이 정도? 직진 안정성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핸들링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희 같은 모터스포츠인들은 뭐 가속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솔직히 차량의 밸런스라든지 이 핸들링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차가 제대로 돌지 못하면은 재미를 느낄 수가 없고 또 랩타임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반대되는 차인 저는 개인적으로 FXX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FXX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FXX 엔초 페라리 F
F60이지 F60 엔초 페라리를 이제 트랙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차인데 그 FXX가 20대를 처음에 제작을 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그 당시 페라리 드라이버였던 마이클 슈마우한테 선물로 줬고 19대만 일반 판매가 됐었고 그리고 회장님이 구입하셨던 거는 그 FXX의 에보 버전, 그러니까 에볼루션 버전이라고 해서 기존 FXX보다 한 50마력 정도가 더 올라갔고 또 사이드 밀러나 이런 것들이 다 카메라로 룸밀러라던가 사이드 밀러 이런 게 다 카메라로 다 바뀌어져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버전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5대 추가 5대 제작이 돼서 이제 또 완판이 됐던 거지. 그렇다면은 총 24대고 이 에볼루션은 더 특이한 더 희귀한 버전인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트랙 버전인데 그런 약간 그 미러 대신 카메라가 들어간 그런 포인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신기하기는 한데 엔초 페라리 와 이거 진짜 엔초 페라리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페라리를 타보지 않는 사람들은 스포츠카를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페라리 중에 또 최고봉이 엔초 페라리 아닙니까? 근데 그 엔초 페라리에서 트랙 버전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버전. 요즘에 왜냐면은 458이나 488 같은 차량들도 뭐 피스타나 뭐 스페ци알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트랙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페라리 오너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일반 공도용 페라리랑 그 스페ци알레나 피스타처럼 트랙용 페라리랑 느낌이 완전 다르대요. 그게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피스타나 스페ци알레는 트랙 버전을 양산화한 게 아니라 약간 그 요소를 가미한 거지. 그런데도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는 거지. 그니까 이게 그냥 양념만 살짝 추가했을 뿐인데 이 정도로 다른 맛이 난다고 하면은 그 FXX 같은 경우는 아예 엔초 페라리가 아닌 새로운 그냥 레이스카로 그냥 탄생이 된 거잖아요. 솔직히. 와,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아예 차원이 다른 차네. 그때 그 FXX를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주행을 할 때 용인에 소문이 났었어. 밖에 있는 사람들 소리는 들리잖아. 소리만 듣고 회장님 F1 탄다고. 와, 사운드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량이고 당연히 이게 개발부터 달랐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피스타나 스페ци알레는 그 페라리 챌린지 그러니까 그 모델을 갖고 하는 단일 원메이크 시합에 요소를 조금 이렇게 버무려서 만들었는데도 진짜 타보면 완전 다르거든. 그러니까 일반 쿠페들 그러니까 뭐 지금의 488이나 뭐 488은 내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458, 430은 스페ци알레나 스쿠데리아를 타다가 일반 쿠페를 타면 그냥 얘는 소나타 같은 느낌 정도로 서스펜션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차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쿠데리아 같은 경우는 미션도 F1 미션이 들어가 있잖아. 그거는 뭐 5,000km마다 클러치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좀 있지. 근데 FXX 같은 경우는 그래서 FXX는 처음에 구입을 하면 외부 반출이 안 돼. 그거는 내가 구입을 했다고 해서 자 우리 집으로 탁송해 주세요 이게 안 되고 무조건 FXX를 구입을 하면 피오라노라는 페라리의 전용 트랙이 있어 이탈리아에. 거기에서 이제 뭐 페라리 뭐 F1 테스트라던가 뭐 그런 원메이크 레이스카들 테스트하는 페라리 전용 트랙인데 거기 게라지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FXX를 구입을 한 오너다. 그러면 이제 그쪽 페라리 쪽에 연락을 해서 내가 언제 차를 타러 갈 거니 뭐 준비해 주세요라고 연락을 하면 페라리에서 전담 메케닉이랑 전담 엔지니어가 차를 피오라노 서킷에 갖다 넣어주고 그날 타는 거에 대한 서포트를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운영이 되던 게 FXX였는데 내가 이제 그쪽에서 듣기로는 이제 FXX 중에 처음으로 외부 반출된 첫 번째 차가 이제 회장님이 갖고 계셨던 FXX 에보 버전이지. 저는 솔직히 모터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모터스포츠인으로서 이 레이스카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솔직히 알거든요. 근데 엔초 페라리 자체도 엄청 비싸잖아요. 이게 얼마죠? 엔초 페라리가 뭐 한 10억대 아닐까? 뭐 어쨌든 그것도 한정판이었었고 뭐 지금은 대부분 경매 아니면은 거의 중고로밖에 구할 수가 없는 차다 보니까 엔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엔초 페라리 자체만으로도 엄청 비싸고 이 구입가보다 이 경매로 나오거나 이제 재판매할 때 중고가 자체가 엄청 높게 형성되어 있고 돈을 신차가보다 훨씬 비싸지. 네,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FXX 같으면은 진짜 그 가격이 진짜 얼마인지조차도 상상도 안 돼요. 진짜 솔직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내가 그때 들었을 때 한 35억 정도? 35억? 근데 뭐 나도 그냥 메케닉들한테 전해 들은 거라 정확한 거는 뭐 실구매자랑 페라리 측만 알고 있겠지. 난 이제 그 정도로 들었어.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35억 안에 이 차값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 FXX는 아까 얘기했듯이 피오라노 서킷에서만 그러니까 페라리의 관리하에만 이건 주행을 할 수 있는 차인데 외부 반출이 됐잖아. 외부 반출이 되면서 이제 스페어 파츠들이 들어있는 큰 박스가 2개가 같이 왔고 스페어 박스가 들어있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고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기장 같은 데 가면 레이싱 팀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박스 있잖아. 아, 네. 그런 거 2개. 그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옷장 사이즈 2개 정도라고 보면 되지. 그럼 이제 그 안에 이제 스페어 휠 타이어 그리고 이제 간단한 소모품들 그리고 또 이제 FXX도 다 내 주행 데이터를 다 이제 뽑아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뽑아볼 수 있는 장비들 막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누가 따라왔다면서요? 페라리 소속의 미케닉 2명과 엔지니어 1명. 이 엔지니어가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전전 연도에 마이클 슈마우 F1 선수 있잖아. 그 사람 엔지니어 자기가 했었다고. 아, 슈머 엔지니어. F1 팀 은퇴하고 페라리 본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왔다. 슈머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페라리랑 계약이 돼 있는 드라이버 1명. 드라이버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패키지로 같이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이틀인가 3일인가 해주고 또 이제 슈트랑 이런 드라이버 장비들도 다 페라리에서 그 패키지 안에 다 들어서 다 주고. 진짜 35억이라고 하는데 이 35억이 절대 비싸게 안 느껴지네. 레이스카 주지, 뭐 엔지니어 따라오지, 드라이버 따라오지, 슈트에다가 뭐 미케닉 2명까지 해서 스페어 파츠까지 다 해서. 와, 아 근데 그 스페어 파츠는 뭐 프론트 범퍼 뭐 리어 범퍼 막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소모품들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게 들어있었지. 사고 나면 이제 부품은 다시 이탈리아에 주문을 해야 되는 거. 그래도 뭐 이런 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형님 이 차도 타보셨죠? 용인 서킷에서. 이 차는 그래도 많이 타봤지. 이 차의 대략적인 그 시승 후기를 좀, 이거 시승 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모터스포츠인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차에는 그건 이제 뭐 어떤 F1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클래스를 타겟으로 해서 만든 경기용차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 기술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엔진은 12기통에 6000cc였나? 뭐 그 NA 엔진인데 뭐 거의 RPM을 1000rpm까지 돌리고. 만화피 무게는 어느 정도 됐어요? 아 무게는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걔는 콕핏 자체도 그 카본 콕핏으로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또 타이어도 슬릭 타이어 꼽혀 있고 그리고 미션도 그냥 진짜 그 전에 내가 탔었던 많은 페라리들의 미션이 정말 좋다라고 느꼈었거든.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PDK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속 충격 없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페라리들은 변속을 했을 때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도 강한 어떤 이런 엔진 브레이크가 막 느껴지고 시프트 업을 했을 때도 막 고개가 막 뒤로 까딱까딱하고 막 이런 감성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이상 진짜 내가 F1 차를 타는 듯한 착각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었지. 제가 그 전편에 FXX 얘기할 때 FXX 사진을 넣었는데 그게 FXX K라는 차였대요. 그건 이제 새로 나온 차. 아 그렇구나. K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라페라리를 FXX처럼 만든 차. 아 그게 이제 FXX K구나. 라페라리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잘못 써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을 전혀 몰라가지고. 네. 주행을 했을 때는 일단 거기에 ABS랑 TC 같은 게 다 달려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용 차들처럼 지금 이제 블랑팡 GT3들 보면은 TC랑 ABS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에서 10단계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런 버튼들이 다 있었어 FXX. 이제 그런 걸 내가 조절할 수 있었는데 마음은 정말 TC를 풀 오프해서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뭐 좀 약하게까지는 해서 타봤는데 뭐 일단 코너의 한계치가 완전히 달랐었지. 쇼크옵쇼바의 스트로크 양도 굉장히 짧았었고 그래서 내가 타보진 않았지만 어떤 LMP1의 경기용차를 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 좀 과장돼서. 와 진짜 너무 타보고 싶다. 와 진짜. 그 정도의 차량이었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레이스카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이네요 사실상. 아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아 진짜 너무 타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하고 아 진짜 너무 부럽네요 형님. 진짜 그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레이스카들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레이스카들보다도 훨씬 더 빠른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진 차잖아요. 그치.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클래스에 놓고 봐도 F1이랑 LMP 그러니까 포뮬러를 제하고 이런 카울이 있는 차 중에 LMP 클래스를 빼고는 뭐 거의 최고 스펙의 차니까 뭐 GT3, GT2 클래스보다도 훨씬 높은 스펙을 갖고 있는 차니까 뭐 이거는 뭐 와, 진짜 꿈 진짜. 같은 차지. 와 진짜 이런 차 한번 진짜 꼭 한번 타보고 싶다. 형님은 꿈을 다 이루셨네요.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진짜 그치. 너무 타보고 싶다 진짜. 와.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이미지 막 이런 걸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 근데 나는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되게 존경을 하고 되게 좋았다라고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자동차라는 거 내가 했었던 분야에서 거의 끝판왕의 경험을 거기서 난 다 했었기 때문에 너무 뭐 좋을 수밖에 없지. 그 FXX를 전 세계에서 그거를 타본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고. 그니까요. 25대 판매를 했는데 이제 슈마우 빼고 오너만 24명에 이제 그거를 이제 페라리가 이제 월드 투어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차를 가져가거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자기네 고객들이라던가 몇 명을 이렇게 태워주고 이런 행사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 다 해도 전 세계 2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FXX라든가 뭐 부가티 베이론 뭐 이런 차들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슈퍼카들을 다 타봤던 거니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확실히 나중에 차를 느끼거나 평가하기가 내 어떤 기준점들이 되게 좋아졌었지. 와 60억 분에 한 200명 정도. 그치. 60억 분에 20은 F1 드라이버지만 60억 분에 한 200명 정도밖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차를 타보시다니 와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희 회장님 덕분에 200명 중에 우리나라 드라이버들이 나 포함해서 한 4-5명이 FXX를 경험을 하게 된 거지. 진짜 어마어마한 차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차를 솔직히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어도 또 매니악한 약간 뭔가 깊이를 가지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알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솔직히 이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초 페라리나 부가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차인데 와 그런 차를 타봤다는 거 자체만으로, 그리고 또 회장님이 이런 거를 또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진짜. 와 근데 이 차로 처음에는 나도 좀 35억이잖아. 그치. 3,500만 원도 아니고. 그럼 처음에는 한 80으로 가. 그러면 당연히 여유가 너무 많잖아. 그 출력 제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한번 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차마 여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 이런 느낌. 저라면은 제 목을 내놓고 한번은 꺼보지 않았어요. 드리프트도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다가 35억 와장창 하겠지만,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형님과 함께 댓글들을 쭉 읽어보고서 댓글들 몇 개를 선정해 봤는데,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건희 회장님 부가티 운전해 봤는지 궁금해요. 빌 게이츠까지 설레게 해서 미국 내 허가 없었던 수입하기 위해 빌 게이츠를 포함한 미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법까지 만들어 수입했다는 포르쉐 959 역시 있네. 그거는 이제 루프 옐로우버드가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면서 포르쉐를 좀 자극해서 만든 차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룹 C라는 클래스에 포르쉐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 규정 안에서의 최대한 어떤 기술을 넣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레이스에 보면은 기술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당시 규정이 뭐 이 차를 500대 이상 판매된 모델만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959도 그 당시에 이제 한정판으로 이제 나오게 됐던 거고, 그 당시 포르쉐 그러니까 지금의 918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네. 그 당시 포르쉐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만든 차다. 네, 뭐 그것도 실제로 타봤는데 탔을 때는 그냥 옛날 차? 그냥 옛날 차. 근데 이제 정말 대단한 건 그 옛날의 타이어들은 요즘 타이어랑 트레드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르잖아. 근데 그때의 버전들이 아직도 외국에 있어서 그런 타이어까지도 오리지널을 다 가서 지금도 꼽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지. 추가적으로 베이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베이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도 많고, 또 400km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또 특수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일단 베이로는 그 최고속 모드로 가려면 운전석 옆에 키박스가 하나가 있어. 거기에다가 다른 키를 꼽아서 그 키를 이제 ON을 시켜놔야지 이게 최고속 모드가 돼. 그러니까 키를 2개를 꼽아야 되네요. 최고속을 달리려면. 그러니까 그 베이론 계기판 보면 그 마력 게이지가 있어. 네. 천 몇 마력이잖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게이지가 마력이 120, 30, 40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00마력까지 이렇게 게이지가 있어서. 와, 근데 진짜 이 어마어마한- 최고속 이 키를 안 꼽으면 이게 마력이 그때 게이지가 700인가 800마력 정도에서 딱 리밋이 걸려. 그래서 이제 최고속 400km 이상 달리잖아. 이게 400km를 달리려면 그 최고속 키를 꼽아야지 작동을 하고, 부가티랑 미쉐린이랑 같이 타이어를 공동 개발을 한 거거든. 그 부가티 베이론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근데 그 타이어를 바꾸려면,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를 하려면 그 장비가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 휠 타이어 채로 뽑아서 그거를 보내야 돼. 홍콩인가 싱가포르인가 홍콩에 부가티 그 서비스 센터가 아시아에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타이어 바꾸려면 거기를 보내야 돼. 휠 바꾸면 안 돼요? 또 사야 되는데 그 휠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호환이 되는 다른 휠이 있지 않을까? 사제 휠? 베이론이 사제 휠이 있다고? 그 사이즈가 없을걸? 그러네요. 이거는 또 어나더 클래스의 차네요 진짜. 그러니까 베이론은 그 타이어가 최고속 400km로 달려서 3분인가 2분인가 3분 달리면 타이어가 터져.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연료가 그 전에 1분 정도 지나면은 앵꼬가 돼서 더 이상 달리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거를 400km로 뭐 맞아요. 1, 2분씩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회장님이 실제로 부가티를 타셨을 때도 그걸 갖고 막 포르쉐나 페라리 타듯이 타시진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딱 타보면 알잖아, 느낌이. 이게 코너에 딱 직선에서 잘 나가네. 근데 차가 약간
무른 느낌이야. 그쵸. 그럼 우리 코너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감속을 일단 하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타고 회장님도 막 되게 격하게 달리거나 하진 않으셔서 그냥 그건 정말 그냥 럭셔리한 차다 뭐 이런 느낌. 그 959가 아까 딱 설명해 주신 게 하나가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959가 저는 얼마나 대단한 차인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의 918 스파이더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줘서 또 이 댓글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 이런 신선한 컨텐츠 감사합니다. 흐흐. 아 혹시 회장님 포르쉐 918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918이 출시가 안 됐을 텐데 차를 사려면 어디 가지? 매장에 가죠. 근데 그분들은 메이커에서 이렇게 먼저 연락을 줘. 그쵸. 그냥 차를 살 때 매장을 안 가도 돼. 그냥 알아서 저희 이런 거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메일이나 이런 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918이 그때 이제 컨셉 단계였었고 그걸 양산한다고 발표가 된 상태라서 내가 알기로는 918 두 대를 주문을 그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출시된 뒤에는 나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둔 상태니까 내 눈으로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은 못했지. 제가 그 댓글 보다가 또 어떤 분이 되게 아는 척을 엄청 하시길래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생각했던 게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된 차들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표만 봐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리스트업이. 근데 이 국토교통부가 얼티밋 에어로 와 나 이게 뭐예요? 나 이 차 타다 죽는 줄 알았다. 아 그래요? 얼티밋 에어는 또 뭐예요? 여기 미국에서 만든 차인데 미국 차 쓰레기잖아. 얘네들이 자기들 400km 그 베이론 이기겠다고 그래서 이거 소금 사막에서 탑스피드 찍고 막 이랬던 차인데 소금 사막에서 400km 달리는 차가 파워 핸들이 없어. 막 핸들 엄청 무겁고 코너링이 안 돼. 얘네들이 진짜 미국 애들 딱 그거 있잖아. 가다서다. 네. 아 나 그때 죽는 줄 알아서 진짜 저 차 타다가. 7억 6,300만 원짜리 죽음을 부르는 차 얼티밋 에어로 이런 차도 있고 쭉 해서 합계가 470억 470억 정도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일부고요. 왜냐면은 이제 회장님은 번호판이 안 달린 차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토교통부가 확인할 수 없는 차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에 아버지에 대한 또 이게 추억이 남아있는 차들도 있었잖아요. 나도 우연찮게 이제 거길 따라가게 된 건데 경기장에 차를 막 타시다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한번 가시자고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랑 같이 가는데 나랑 이제 또 선수 다른 한 명이 둘이 있었거든. 근데 뭐 우리가 저희도 갈래요 막 이럴 수 없잖아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우리를 딱 쳐다보시더니 자네들도 같이 가지 해서 이제 딱 갔었는데 진짜로 건물이 되게 신식 건물이 딱 돼 있고 앞에 이제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엄청 크게.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이제 2층을 이제 쫙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싹 열리는데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탈 정도의 공간으로 차들이 쫙 줄지어서 이렇게 쭉 있는 거야. 장관이겠다. 처음엔 나도 그냥 너무 경황 없이 따라가서 그냥 그때 내 눈에 딱 들어왔던 거는 벤츠 C클래스인데 예전 택시 기억나? 택시 원. 좀 오래된 영화인데 네네. 거기 보면은 그 C클래스의 그 DTM 그때 벤츠가 나간다고 하면서 그런 거지 뭐 튜닝돼 있는 버전들을 팔았었어. 그 차가 막 4대가 쫙 서 있는데 난 그 차 보고서 완전 감동을 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그 정 가운데 딱 보면 올드 캐딜락이 한 대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이제 그게 선대 회장님이 실제로 이제 타고 다니셨던 차가 이제 보관이 돼 있고 이제 그런 거였지. 거기 가면 이제 차가 줄지어서 이렇게 쫙 있지. 장난 아니네요. 여기 사람 그저님이 나는 SM6 같은 거 타고 다닐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 르노 삼성 자동차가 지금의 르노 삼성 자동차는 삼성이랑 관계가 없잖아. 근데 처음에 만들 때 SM6도 없었었고 처음에 이제 SM5 처음에 만들었잖아. 그 안에 가면 그 SM5가 우리가 아는 게 이제 4기통의 2000cc짜리가 주력이었잖아. 그때 6기통 버전이 있었나? 525V인가 뭐가 있었는데. 네, 그게 6기통 버전인가 그러니까 출시 안 했던 그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차들이 몇 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 안에서 이제 뭐 일할 때 타거나 뭐 이제 그 정도지 뭐. 그때 삼성자동차 만드는 초창기 때 삼성에서 일본에 레이스카 만들어서 시합도 나가고 있었어. 그게 교통박물관 가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차가 전시도 돼 있었고. 그만큼 뭐 모터스포츠 쪽에도 많이 관심이 있으셨지. 회장님 운전 실력이 궁금하네요. 밑에 경호원들한테 AMG나 M 타게 했다는 건 어떤 이야기인지. 내가 있었을 때 경호원분들은 AMG나 M을 타진 않았었어. 그때는 이제 인피니티에서 나오는 SUV를 타고 있었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전에 캐딜락 CTS-V인가? 그 세단인데 고출력 네. 그 차를 사셨다가 이 차가 그냥 잘 달리니까 경호원들한테 줬어. 이걸 타고 이제 경호를 해라. 줬는데 이제 경호원분들이 몇 번 타보더니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아니면 세단이라 좀 불편했거나.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뭐 너희들이 편한 차를 사라 해서 인피니티 SUV를 그때 샀었고. 그리고 운전 실력은 잘 하시지. 근데 그게 연세 대비 잘 하시는 거지. 왜냐면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 연세가 68세? 막 이랬었으니까 이 정도에 내가 처음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68세면 뭐 요즘 시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서킷에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한다고 보는 게 맞지. 회장님 운전 실력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형님이 해주셨잖아요. 에어백을 17번인가 맞으셨다고. 이것도 기록이겠다. 페라리랑 포르쉐가 대부분이었고 그거를 이제 에어백을 한 17번 정도 내가 맞았지. 그래서 한 5년 동안 뭐 좋았어? 뭐 나름 뭐 그냥. 근데 이게 운전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때 사고는 한 번 났었고 이제 대부분 이제 운전하실 때 사고가 났던 건데 그래서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이제 옆에서 운전하고 계시고 내가 옆에 타 있을 거 아니야? 옆에 타 있으면 알잖아. 이번에 브레이킹 늦었다. 사고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으악 막 이럴 수가 없잖아. 저는 그러거든요. 코치할 때 으악 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도 막 땡기고 막 이런. 이게 그 사람 따라 달라질 거야. 너도 달라질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드라이버들은 딱 느낌이 오잖아. 이거 사고다 하면 이렇게 잡아. 조용히 이렇게. 근데 이제 눈은 이제 그분을 봐. 왜냐면 이제 큰 상해를 당하시면 안 되니까 그분을 쳐다보고 잡고 요 시트 밑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꽉 잡아.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옆을 보고 꿍 하고 에어백을 맞는 거야. 딱 맞고 하면 이제 에어백 터지면 안에 이제 뿌해지잖아. 네. 뿌해지고 이제 뭐 에어백 이렇게 막 쑥 빠지고 그럼 안에가 되게 막 뽀얗거든. 그러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변화 없이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회장님 나 이러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17번 맞은 거지.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옆에서 코치로서 앉아 있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나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진 않아요? 해드리는데 이게 그런 거 같아. 이게 우리가 서킷을 타다 보면 항상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레벨 1까지만 한다고 해서 1년 내내 레벨 1을 할 수는 없잖아. 계속 그거에 맞는 실력에 맞는 또 실력이 좀 모자르시더라도 더 빠른 주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똑같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순간순간 돌발 상황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이제 뭐 페달을 같이 밟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다른 생각을 하셨든 어떻는지 모르지만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놓치실 때가 있어. 옆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지. 이제 그럴 때가 이제 대부분 사고가 나는 거고. 또 이제 고출력의 후륜이니까 막 그 포드 대 페라리 그 GT40 있잖아. 그 오마주에서 이제 포드 GT라고 나왔었잖아. 네. 그 차도 있었거든. 그 차 타고 스핀 엄청 했어. 근데 그 차는 스핀하는 게 탈출할 때 코너 탈출할 때 악셀을 너무 과하게 밟아서 스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지. 그러니까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고 뭐 그래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났었지. 뭐 진입 사고도 많이 있었지만 탈출에 악셀링에 대한 사고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옆에서 얘기로 했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스티어를 잡고 있는데 그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핸들을 잡아 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딱 사고다 싶으면 이제 바로 이렇게 딱 자세를 잡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사람이라면은 이게 사고를 겪고 나면은 좀 위축되고 좀 조심하게 되기 마련인데 회장님은 17번의 에어백이 터지는 동안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워요. 보통은 아니신 게 맞는 거지. 왜냐면 그 정도 되면 페이스를 낮춰서 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 뭐 안 타는 것도 그분한테는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정말 차를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봐서 난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 그냥 내가 너를 잘 다루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솔직히 그런 생각 아니면은 뭐 베스트랩을 뽑는다 한들 그게 선수들보다 빠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도 계속 그렇게 도전하시고 계속 빠르게 달리시고 하는 거 보면 그분이 확실히 그런 도전적인 성향이 그런 데 묻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건희 회장님의 랩타임이 궁금합니다. 이건희 회장님 드리프트 잘 하시나요? 드리프트는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랩타임을 그때 계속 체크를 하긴 했었는데 솔직히 지금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그게 와 엄청 빨라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연세라던가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땐 굉장한 실력을 갖고 계신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혹시 회장님 차고에 포뮬러 차나 독일 DTM 그런 레이싱카도 있었나요? DTM 레이싱카는 없었고 내가 본 거는 이제 포뮬러 1 차가 하나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0년대 초반인가 중반이었을 거야. 그 정도 연식의 티렐 팀 F1 차였어. 근데 그 F1 팀에서 F1 차를 팔 때는 두 가지로 팔거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파냐면 엔진 미션을 빼고 팔아. 밖에서 주행이나 이런 거 아예 못 하게끔. 그래서 엔진 미션 빼고 그러니까 약간 레플리카처럼 된 거지. 그냥 이렇게 모양만 있게끔.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엔진 미션이 달려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제 그 차는 엔진 미션이 달려 있었어. 그 F1은 그 긴 이 모터 뒤에다 꼽아서 시동 걸잖아. 그것까지 장비까지 다 있었어. 근데 달리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시동도 안 걸었었고 그냥 앉아만 봤지 나는. 자, 오늘 2부 영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함께 또 부가티나 FXX 그리고 뭐 조금 새로운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아직도 조금 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지금은 경기를 뛰지 못하지만 그래도 또 뛰고 싶어하는 선수로서 그리고 또 옆에 계신 형님도 과거에 선수 생활도 했고 해서 앞으로 다양한 모터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경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제 뭐 카레이싱 기술 같은 것들 그런 거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3부작까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2부 올리고 나서 또 10만 조회수가 넘으면은 그때 3부를 꼭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나은 괴물이라고 해서 조낙계 이고잉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더 재밌는 이야기, 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공유도 많이 해주셔야지 조회수가 또 잘 나와서 또 3편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세영 선수 고잉 패스터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회장님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막 기억 안 나는 게 되게 많아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서킷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고잉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